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즐거운 수요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일주일도 이제 반이 지나가죠. 이제 수요일 지나면은 하여튼 수요일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수준이 깊은 사람인지 얕은 사람인지 간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이 깊은지 아니면은 얕은지 알아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함께한 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취하는 태도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욕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실을 잘 알죠. 그 누구의 잘못인가부터 따지게 되면은 문제 해결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이 얕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뒤로 미루고 누구의 잘못인가부터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자신의 잘못이라면은 그 잘못이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다고 강변을 하고, 상대의 잘못이라면 그 잘못을 약점으로 잡아서 그 사람을 못살게 구는 겁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늦지 않아요. 해도 생각의 시선을 사람이 아닌 문제로 옮기기만 해도 문제의 반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뭔가 의미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한 거 곰곰이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뭐 알아두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요즘 또 스마트폰 그 점유율은 부동의 1이다. 부동의 1인데 그래도 아슬아슬해요. 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그 3분기에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 점유율 1등이죠. 지켰는데 작년 3분기와 비교를 해보니까 그 애플하고 그 확연히 이제 좁혀지는 것 같아요. 차이가 좁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 시장조사 업체 보니까 삼성이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18%를 차지해가지고 애플을 근소한 차이로 이제 앞섰습니다. 애플의 점유율도 18%였는데 그 카날리스가 두 회사의 점유율 차이에 대해서 소수점까지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 3분기에 삼성의 점유율은 21%, 애플은 17%, 4% 차이 났었어요. 올해는 차이가 확연히 이제 좁혀졌네요. 일단은 카날리스 분석가가 애플은 역대 최대 3분기 판매량을 달성했고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그 기간에 판매된 기기의 교체 주기와 맞물려다 보니까 북미나 유럽 등 지역에서의 프리미엄 그 기기 전환이 애플에 도움이 된 상황이라고 하죠. 애플이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 16하고 AI 기능에 대해서 초기 반응은 미미했답니다.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그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고 추가 언어를 지원함에 따라서 내년 1분기 애플 판매량에 도움이 될 거로 보는 거죠. 이렇게 삼성전자랑 애플에 이어서 샤오미가 이제 14%로 3위에 올랐고요. 오포는 인도랑 남아메리카 그 시장에서 성장폭을 키워가지고 4등, 비보는 5등을 차지했네요. 작년 같은 기간 샤오미 점유율은 13%, 오포는 10%, 비보는 8%입니다. 올해 3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신흥 경제 국가들의 수요 등에 힘입어서 작년 동기 대비 5%를 증가를 해가지고 4분기 연속 성장세를 나타낸 겁니다. 다만 2분기 성장세를 12%보다는 둔화됐다는 거죠. 카날리스 분석가도 그래요. 그 상위 5개의 공급업체 간의 그 격차가 좁혀지다 보니 경쟁 환경이 심화되고 있다.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유럽연합의 친환경 설계 지침과 같은 그런 규제에 직면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수요는 여전히 취약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취약하다. 일단은 부동 1등을 해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 굉장히 급해요.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25거래일이에요. 25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는 거야. 순매도를 하는 거죠. 외국인의 역대 최장 기준 순매도 타이 기록이네요. 3분기 저조한 실적에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3거래 연속 상승을 했지만 6만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주된 요인입니다. 삼성은 15일 코스피 시장에서 전날 대비 0.33% 올라서 6만 1,000원에 장을 마쳤고 지난 11일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죠. 이날은 기관과 개인들이 순매수로 지탱해준 반면에 외국인들은 606억 7천만 원 정도 순매도 기록했고, 이로써 외국인은 지난달 3일 이후로 25거래일 연속 순매도 지속합니다. 앞서서 외국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로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28일 25거래일간 순매도했어요. 25거래일간 순매도를 했는데 이는 1999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순매도를 한 기록이네요. 순매도 기록이다. 최근에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2002년 3월 당시를 넘어섰고요. 당시 외국인은 25거래일간에 4조 4,200억가량 순매도했는데 이번에는 2배를 훌쩍 뛰어넘는 10조 8,54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의 연이은 혹평이 삼성전자 주가 하락과 외국인 이탈을 부추겼다는 거죠. 앞서서 모건애들이 지난달 D램 업황의 고점론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과잉 가능성 등을 언급을 했고요. 삼성의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5천원에서 7만 6천원으로 낮춰요. 지난 7일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보고서를 추가 발표해가지고 삼성전자 비관론을 더했습니다. 이후에 맥쿼리도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서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해서 삼성전자 업황이 위축될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서 삼성이 목표 주가를 12만 5천원에서 6만 4천원으로 낮추고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완전 하향 조정한 바 있죠. 국내 증권사의 시선도 전부 다 싸늘합니다. 아주 싸늘해요. 상상인 증권에서 전날 삼성의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 크지 않으나 시장 수익률이나 비교 기업 주가와 비교를 했을 때 반등 모멘텀이 제약받고 있어서 당장 비중 확대를 시도하기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기 업황 사이클 막바지에선 1등 주자만 시장의 선택을 받는데 그동안 파운드리하고 HBM 등에서 실기한 삼성이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거라는 게 상상인 증권의 분석이네요. 또한 테크 밸류체인 내에서 중간재 성격을 지닌 범용 반도체에 특화된 삼성은 글로벌 투자와 제조업 경기 회복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금리나 사이클의 누적 효과와 미국 신임 행정부의 재정 부양책 등이 반영된 뒤에야 가능하다고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논쟁 격화와 삼성전자의 산업 지배력, 경쟁력 약화, 실적 불확실성 심화의 삼중고 국면에선 외국인의 수급 대응은 당분간 중립 이하의 경로를 따를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내다본 거죠. 삼성이 주가 낙폭이 과대한 만큼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 우려를 불식하는 촉매와 계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참 주가가 제대로 상승을 못하니까 답답하네요. 좀 올라줘야 하는데 너무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올라도 찔끔찔끔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끝나야 합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어제 삼성전자가 사면 초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컨트롤 타워의 재건 그리고 최고경자 등기 임원 복귀 등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삼성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변화를 강조하는 건데 이를 받아서 이재용 회장이 쇄신을 위한 어떤 행보에 나설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장은 중감이 23년 연간보고서 발간서에서 경영도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 강조했고 그리고 과거의 삼성의 어떠한 선언이라도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 사법 리스크에 들어오면서도 자신 있게 벗어나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경영 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그런 장막의 제거, 그리고 최고경제의 등기 임원 복귀 등 책임 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감위는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그룹 컨트롤 타워 부활 등 현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삼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내 최대의 기업이지만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와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그리고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의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 초과의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외형적인 1등을 넘어서 존경받는 인류기업으로 변화해야 할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개선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준법 경영위원회 위험은 위원회가 준엄한 원칙의 잣대를 가지고 감시자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삼성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조 1천억이죠. 반도체 사업을 맡은 DS 부분의 영업이익은 경쟁사 하이닉스에 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 이 메모리 출하량과 가격 상승이 당초 예상을 밑돌았고요. HBM과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경쟁업체 대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바일하고 디스플레이 이쪽에서도, 그리고 갤럭시 폴드 6, 플립 6 시리즈 판매 부진, 6.2 발광 다이오드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 거죠. 재계에서는 삼성이 전반적인 사업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이 회장이 등기 임원으로 복귀해서 책임 경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오너가가 이사에 참여해서 신기술 투자나 M&A, 지배구조 투명화 등을 중심을 잡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죠. 이 회장은 2016년 10월이죠.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고로 삼성전자가 대내외에서 품질 논란을 겪자 등기 이사를 맡고 책임 경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다 보니까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뗐고 2019년 10월 임기 만료로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현재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이사는 이 회장뿐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타워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비서실 그리고 미래전략실 등으로 존재하던 삼성의 컨트롤 타워 조직이 58년간 무정되다가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해체됐어요. 현재는 전자계열 TF하고 금융계열의 금융경쟁력 제고 TF, 삼성물산 계열의 종합 설계 시공 경쟁력 강화 TF가 가동되는데, 이런 TF 형태보다는 사업 지속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규 조직화해야 한다는 거죠. 이 같은 삼성전자 개편의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인데, 이 회장은 앞서서 올해 2월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외부 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는데, 일단 검찰이 항소해가지고 지난달 항소심이 시작됐고, 자주 법원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법원 판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당장은 등기 임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판결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뭐 하는지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사람 피말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상당히 좀 힘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도 좀 책임 있게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좀 집중력 있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악재들, 안 좋은 소식들이 빨리 해결돼가지고 삼성전자가 정상 궤도로 다시 올라가서 열심히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